부모님이 계신 곳은 우리들의 생명의 원천, 어둠에 묻혔던 참 생명을 우리는 찾아 참 부모님의 원성을 따른 참 아들 딸이 모두 되어지고 부모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어지고 고립던 에덴 동산에서 노래하며 사세. 부모님이 계신 곳은 우리들의 부활의 보좌, 그리고 그렸던 다시 삶을 우리는 맞아 참 부모님의 본심을 받은 참 아들 딸이 모두 되어지고 부모님의 기염받는 아들 딸이 되어지고 바라던 에덴 동산에서 춤추며 사세. 부모님이 계신 곳은 우리들의 영생의 낙원, 마련해 두었던 영생 복락 우리는 받아 참 부모님의 본형을 닮은 참 아들 딸이 모두 되어지고 부모님의 칭찬받는 아들 딸이 되어지고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손잡고
먹고 사세. 예, 사랑하는 인제 가정교회 식구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서로 부부지간에 또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안녕하세요. 예, 항상 인사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 함께 효정 묵상 하시겠습니다. 예, 전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천진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진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동방에 해가 뜨니 빛나는 조금 소를 머는 목동도 김매는 농부도 일어나세 어서 일어나 고대하던 새 소식을 널리 퍼치세. 빛내세 세세토록 조국 강토를 옥천만 대 뻗어나갈 에덴이라네. 추수하세 추수하세 어서 추수하세. 추수한 바 모두 알고 전국 창에 모고 정군 천사 문영인도 함께 모여서 주님 베푼 연애 속에 참내하리라. 빛내세 세세토록 조국 강토를 옥천만 대 뻗어나갈
에덴이라네. 육천년에 맺힌 원한 풀어놓고서 참부모님 아들 딸이 즐기며 살리라. 선지 성현 무도 힌도 이 나를 고대했고 역대 충신 열사들도 이 나를 고대했네. 빛내 세세토록 조국 강터를 만대 뻗어나갈 에덴이라네. 신통일 한국을 위한 구국구세 기도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대한반도 만세.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선민의 나라 대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100만 명의 합심 기도가 하느님을 부모님으로 모시는 하늘 부모님의 이상이 실현된 신통일 한국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국이여 밝아오라.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궁행 비나이다. 아주 1990년대 초반만 해도 국제공산주의, 특히 소련을 중심 삼은 공산주의 세력은 전 세계를 붉은 물로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1990년 초반에까지만 해도 이랬습니다. 세계 지도가. 그런 시점에서 독일이 통일된 지 25주년을 맞이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독일은 어떻게 해서 통일을 맞이하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첫 번째 대답이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개방개혁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독일이 통일할 수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두 번째 대답은 서독 사람들처럼 동독 사람들이 잘 살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이 대한반도에 접목을 시킨다면 지금은 소련 종주국이 무너졌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2,500만 동포들이 남한 사람들처럼 잘 살고 싶은 그 욕망이 간절할 때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977년도에 미국의 제39대 미국 대통령은 지미 카터였습니다. 이 지미 카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도덕과 인권을 표방합니다. 일단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좀 수상하게 봐야 됩니다. 순수한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국가의 독재 정권들의 압력을 가했고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세계적화가 본격화되었는데 지미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41개의 공산국가 중에서 15개 나라가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이디오피아 등 니카라과 등 15개 나라가 공산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미국의 지미 카터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사상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재선에 당선이 되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재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에 참부모님께서는 카트를 질책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카트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이제 제40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아까 그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미 본인이 재임 기간 중에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7,000명을 철수해 갔습니다. 그리고 재선에 당선이 되면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다 철수해 가고 한미연합사까지 해체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때 대통령 선거가 보통의 우리 지도자들은 카트가 아주 우세했고 레이건이가 아주 약세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앙일보, 한국에서 발행된 중앙일보의 내용을 보면 지미 카트가 1%에서 2% 사이에 약간 우세한 박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누가 이길지 알 수 있는 그런 박빙의 승부에서 그런데 지미 카트가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제40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아까 보신 것처럼 만약에 지미 카트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미 1975년도에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격앙되었던 김일성이가 이 휴전선 최전방에다가 모든 무기를 배치를 해놓고, 그리고 제1땅굴, 제2땅굴, 제3땅굴까지 이미 파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 김일성이는 얼씨구나 좋다고 남한으로 밀고 내려오는 제2의 6.25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부모님 입장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아주 심각한 사항이 바로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선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놓고 박보희 총재를 문선명 참부모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일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박보희 너는 헤드라인에 어떻게 쓰겠느냐 라고 했더니 박보희 총재 또한 대문짝만하게 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신문에다가 레이건이가 파격적으로 대승리했다라고 신문에 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박보희 총재께서는 그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죠? 실감이 안 나니까 꼭 그렇게 파격적 대승리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레이건이가 승리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이것은 지축을 흔드는 승리다. 내일 아침에 전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해야 된다. 이것이 나의 제3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문을 찍어가지고 박보희 총재가 그 나온 신문을 들고 레이건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레이건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국제 공산주의에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40대 미국 대통령으로 레이건 후보를 결정하셨다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레이건이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정말 내가 승리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어쨌든 자기도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내가 사실은 대통령 후보에는 나왔지만 내가 왜 미국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문선명 총재님께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국제공산주의에 맞서서 승리하는 그 사명이 제40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뉴스월드지에 이렇게 그 사진을 들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마치 이 레이건 부부가 당선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손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레이건 랜드슬라이더,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민주당 지미 카터가 전체 중에서 49명이, 그러니까 전체 대표 선거인단 가운데 49명이 지지를 했고, 로널드 레이건 후보는 489명이 지지를 해서 90.8%로 레이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히토미 집사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박수 치면 안 졸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통령인 조지 부시와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이 이 승리의 이 사진을 찍었던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마치 이 대한민국에서도 아무런 기반이 없던, 정치적인 세력이 없던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집권 초기부터 권력의 누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왜? 아무런 기반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떠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노무현이가. 그러니까 주위에서 막 흔들어댔죠. 막 흔들어댄 거와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미국도 상당한 수의 국회의원들이, 상하의원들이 자경화가 되었고 모든 대부분의 언론들이 공산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혼자서 이렇게 보수 정책을 선다고 그것을 누가 지지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이끌고 나가는데 상당한 무리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1982년도에 워싱턴 타임을 창간해서 레이건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언론 전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언론 전쟁이 벌어졌느냐 하면 워싱턴 타임은 핵전쟁을 할 때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퍼스트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들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소련에서 핵무기를 먼저 공격하면 그때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 1983년 당시에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보유 현황을 보면 미국의 핵무기가, 우리 히토미 집사님, 몇 기라고요? 소련의 핵무기는 거의 배에 가깝죠, 그죠? 배가 더 넘죠. 그러니까 아까 90년도 초반에 지도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소련이 미국으로 핵무기를 발사를 한다면 몇 기를 발사할 것 같습니까? 5,678기 가운데 미국으로 핵공격을 하면 몇 기를 발사할 것 같아요? 우리 다이아나 집사님 어떨 것 같습니까? 한 번에 핵무기를 몇 발이나 발사할 것 같습니까? 최소한도 수백 발에서 수천 발을 발사하겠죠. 왜냐하면 그 미국의 50개 주의 넓은 땅덩어리에 핵무기 한 발만 쏠 것 같습니까? 한 발 쏘다가 반발하면, 반격을 받으면 오히려 공격을 한쪽에서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핵공격을 할 때는 초전에 박살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국의 언론에서 세컨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보복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겁니다.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핵공격은 나중에 보복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소련에서 핵을 쏘면 동시에 그냥 같이 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핵무기 2,000 수백 기, 소련의 핵무기 5,600, 700기가 동시에 쏟아지면 인류는 멸망합니다. 소련과 미국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요.
근데 어떻게 선제 공격이 맞는 것이지 보복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미국의 MD라고 하는 전략, 현재 성주에 사드가 설치되어 있죠. 대한민국에도. 이게 미국의 MD 전략인데 이 MD 전략의 시원이 누구냐? 참부모님입니다. 미국의 MD 전략을 기획하신 분이 누구냐? 참부모님이에요. 이게 핵우산 정책인데 이 핵우산 정책 SDI를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소련에서 미국으로 쏩니다. 쏘면 처음에 올라와서 이게 본체와 추진체가 분리되기 전에 인공위성에서 이것을 딱 포착을 해갖고 박살을 내버리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리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 본토로 날아오기 전에 핵무기를 추격하는, 격추시키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2차 방어선이고, 세 번째 방어선은 이제 본토까지 올라왔을 때, 지상에 있을 때, 그때 요즘 같으면 스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걸로 격추하는, 이렇게 1차, 2차, 3차 단계로 인해서 핵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SDI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MD 전략과 거의 비슷한 전략을 참부모님에 의해서, 워싱턴 타임에 의해서 레이건 정부에게 의뢰를 했고, 그것을 누가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수락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전략 방위 구상인 SDI의 전략적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군사력이 비등비등했습니다. 비등비등했기 때문에 미국도 소련을 공격할 수가 없고 소련도 미국을 공격할 수 없는, 전면적인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냉전이에요. 그래서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로 우리가 그냥 계속 가자, 이것이 냉전 체제예요. 그런데 이 SDI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SDI 전략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련의 미사일이 소련에서부터 미국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일단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가야 됩니다. 솟아 올라가야 되는데, 인공위성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에 미사일을 핵무기를 공격해갖고 폭발을 시키면 이게 어디 떨어집니까? 소련 땅에,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SDI 전략이 성공을 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SDI 전략이 완성이 되어지면 냉전 체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SDI 전략을 먼저 구상한 나라에서 전쟁에서 승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도, 미국도 소련도 이 SDI 전략에서 그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국가의 운명이 달린 그런 전략이 SDI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3년도 3월 23일 날 레이건 대통령은 이 참부모님의 워싱턴 타임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생방송으로 SDI를 미국 국방정책으로 채택을 하게 되고 모든 예산까지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에 있어서 소련의 입장은 어땠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성주에 배치가 된 사드 한 기가 얼마냐 하면 10억 달러입니다. 1200달러예요. 1200달러예요. 그런데 SDI 전략을,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시의 소련의 경제 상황은 어땠느냐 하면, 안 그래도 공산주의 집당 협동농장 체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 배급이 똑같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해요. 그래서
70년이 가까워졌을 때 공산주의 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거지 국가가 다 됐어요. 소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다가 82년도에 브레제네프가 죽었어요. 84년도에 안드로포프가 사망을 했고 85년도에 체레넨코가 거의 1년에 한 명씩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처럼 소련의 서기장들이 1년에 한 명씩 그냥 연달아서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이 혼란이 오니까 경제와 정치가 혼란이 되니까 소련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아니 그런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SDI 정책을 쓴다네? 그것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소련의 경제 상황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몇 번을 시도합니다. 우리 만나자. 그래서 그냥 만나줬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만나줬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86년도에 아이슬란드에서 만났어요. 그때 고르바초프가 뭐라 그러냐 하면 SDI 정책을 철회해달라. 그러면 그 대가로 우리가 유럽에 배치해 놓은 핵무기를 철수를 하겠다. 이 정도면 상당한 제안입니다. 상당한 제안이에요.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SDI 정책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쟤네들 경제 상황 뻔하니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SDI 정책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기세에 이기지 못해서 고르바초프는 결국 군비 경쟁 대신에 개방개혁 정책으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87년도 12월 8일 미국 백악관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만나갖고 장거리 핵무기를 50% 감축하는데 양쪽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벌써 이것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50%가 줄어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물론 당사자는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지만 이 뒤에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분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참 부모님이시죠? 그죠?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런 일을 한 것이 참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88년도 3월 88년대는 우리 대한민국은 88 서울 올림픽이 치러졌던 해입니다. 이 88년도에 고르바초프는 7차 신베오그라드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이 좋아서 베오그라드 선언이지 실상은 뭐냐 하면 실상 그 내막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을 약 한 2만 7천 명 정도 현재 주둔하고 있어요. 그 미군을 주둔하기 위해서 1년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주둔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조 단위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에게 3종가를 요구했죠. 3종가, 5종가를 요구했어요, 미국에서. 그 정도로 주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은 전 세계에다가 미군을 파병해 놓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41개 나라에 소련군이 얼마나 파병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에 동독에만 소련 군대가 30만이 파병되어 있었어요. 그 주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소련에서 그 비용을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각자 도생하는,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하고 하는 것이 신베오그라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그런 차에 89년 4월에 레이저 무기 SDI 가운데 그 고출력 시험에 성공했다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고 신베오그라드 선언을 하면서
그 공산주의 국가에 소련의 그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들이 각자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를 필두로 해가지고 1989년 5월 2일 날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간의 그 국경을 개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그냥 너도 나도 개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 혼란한 틈에 동독의 주민들이 하루에 2,000명씩 어디로? 서독으로 탈출을 했고 89년도 5월 이후에 34만 4천 명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89년도 1년 만에 얼마? 62만 명이 서독으로 탈출을 했어요. 만약에 북한에 있는 2,500만이 올해 2023년도 올해 하루에 2,000명씩 올 한 해에 62만 명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걷잡을 수 없는 사태죠. 이런 일이 동독과 서독에서 벌어졌고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 종주국의 지배를 받던 그 수많은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89년 11월 9일 날 저녁 6시에 동독 공산당 대변인인 건터 사보스키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 기자회견에 서방 기자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건터 사보스키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여행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공산당 그 지시를 받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잘 실감이 안 나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 북한 주민들은 공산주의 체제하에 있기 때문에요. 여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주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공산당에다가 허락하라는 그 서류를 올려서 공산당에서 허가를 해줘야 그 허가장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독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북한 사람들이 휴전선이나 판문점이나 중국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외국을 통해서 남한으로 미국으로 중국으로 영국으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러한 엄청난 내용을 선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동독이나 서독의 기자들은 저 녀석들 또 거짓말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서방에서 온 기자들은 그 내막을 잘 모르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건토 사보스키에게, 대변인에게. 그렇다면 여행 자유화를 언제부터 할 거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건토 사보스키가 서류를 뒤져보니 내용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그런데 건터 사보스키가 무심결에 말을 내뱉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지금부터 한다라고 말을 내뱉었어요.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기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기사 내용이 나갔느냐 하면 베를린 장벽이 열렸다. 우리 한반도로 이야기하면 휴전선이 허물어졌다. 이렇게 기사 내용을 낸 거예요. 그 기사를 생방송으로 보고 있던 동독 사람들, 서독 사람들이 어디로? 베를린 장벽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베를린 장벽에 가서 꽃갱이로 찍고 밀고 댕기고 해가지고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독일이 통일하게 됐던 겁니다. 이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84년 7월 달에 참 아버님께서는 덴버리 연방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죠. 그 이유는 잘 아시죠? 왜?
공산주의에 사상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상을 제시하신 분, 전 세계 공산주의에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인물, 암살 리스트 3위 안에 들어가는 분, 그분이 참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참 부모님이셨어요. 그러니 참 부모님을 미국에서 쫓아내야 되겠거든. 그래서 세금 탈루 의혹을 가지고 줄기차게 해서 결국에는 덴버리 연방교도소에 들어가시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바로 중미에 미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나라인 니카라과라고 하는 나라가 공산화가 됐어요. 이 소련에서 지원하는 좌익 세력인 산디니스타라고 하는 이 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서 친공산 세력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니카라과를. 그래서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미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니카라과라고 하는 나라가 공산화가 될 때 소련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느냐 하면 5년 안에 멕시코까지 전부 다 공산화시킬 계획을 세워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주 심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레이건 정부는 이 콘트라 지원안을 국회에 상정을 했는데 85년 4월 1일 날 대부분이 공산 세력들이 언론과 정치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레이건인의 그 상정한 것을 그냥 부결시켜 버렸어요. 문제는 심각했죠. 그런데 봅시다. 이 미국과 멕시코가 공산화가 되면 미국과 멕시코는 국경을 접하고 있고 여기는 3,000km입니다. 그리고 텍사스는 여기죠. 이 텍사스는 과거에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남부 지역은 흑인 노예 흑사 지역이고 흑인 선동 이런 게 폭동화 방하로 미국이 혼란한 지경에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안보 혼란과 내란이 일어나면 세계 안보가 심각한 결과가 일어나는데 이 미국 턱 밑에다가 소련의 그 핵무기, 화학무기, 모든 소련의 최첨단 무기를 그 미국과 경계선인 멕시코에다가 그 3,000km 경계선에다가 배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에 나가 있던 파병되어 있던 주한미군이라든가 그 유럽이라든가 중동에 나가 있는 주한미군이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다 철수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소련이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원병제 가지고 모자랍니다. 미국도. 징병제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막대한 무역 적자,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 자유진영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하게 되고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한국 주한미군 철수하고 일본에 있는 주한미군 철수하고 유럽에 나가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북한 김일성의 침략을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예. 그래서 이 니카라과의 문제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주화 공산 세계의 판가리 싸움인 동시에 한반도가 적화될 수 있는 중대한 고비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조야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과 전 세계 자유진영은 이 니카라과 사태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어요. 정말
전 세계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때 참부모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덴버리 감옥에 있었어요. 그때 하늘 부모님께서 참부모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참부모님을 찾아와서 이 세상을 구할 자는 너밖에 없다. 하늘 부모님, 어찌하여 이 세상에 그때 당시에 65억인가요? 70억인가요? 그렇게 수십억 인류가 있는데 감옥에 있는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합니까? 참 하늘 부모님도 불쌍하신 분이죠. 너밖에 없다. 너가 아니면 이 상황을 해결할 길이 아무도 없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박보이 총재를 부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워싱턴 타임이 폐간을 해도 좋다. 워싱턴 타임이 망해도 좋으니까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이 사태를 막아야 된다. 이 여론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보이 회장이 워싱턴 타임의 전체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워싱턴 타임이 폐간을 할 것을 각오를 하고 미국 국회가 하지 못하면 우리 자유인이 하자라는 그러한 사설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이름만 불러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 유명한 아노드 더 보그라브라고 하는 편집국장이 이 사설을 씁니다. 미국 국회가 못하면 우리 자유인이 하자. 그렇게 해서 워싱턴 타임이 1호로 10만 달러를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윌리엄 사이몬이라고 하는 전 재무부 장관이 자유기금의 의장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영화 배너의 주인공이었던 찰턴 헤스턴이 내가 여기에 홍보대사로 나서겠다고 하면서 전 미국의 50개 주의 주요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면서 이제 사탄의 세력과 공산 세력과 전면전을 한 겁니다. 언론으로. 여기에 정치인들 정의를 수호하겠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참여를 했고 연예인들이 참여를 하면서 미국을 순식간에 뒤집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달 뒤인 1985년 6월 12일 날 니카라과 반군 지원안이 248대 184로 2달 만에 분위기를 전환을 시켜서 통과시켜버립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1990년 2월 25일 마침내 니카라과의 자유선거를 통해서 비오레트 차모로 여사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 말미암아 중미의 니카라과가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참부모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업적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85년 8월 13일에 닥터 케플런 박사를 덴버리 감옥에 불러가지고 공산주의 종언을 서름케 하죠. 그런데 이 닥터 케플런 박사가 아버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나중에 알았던 이야기지만 어머님께서 그 이스트 가든에 불러가지고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닥터 케플런 박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침내 이 스위스 제네바는 어떤 곳이냐? 중립국가입니다. 유럽에 있는 중립국가인데 여기에는 공산 진영의 스파이, 민주 진영의 스파이들이 여기에 제일 많이 와 있습니다. 정보가 제일 빨라요. 그 첨예한 첩보전이 일어나는 그 중앙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를 한 겁니다. 대단한 선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하면 소련 공산주의가 전략을 미국 내부를 공격을 해서 미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돈을 투자를 해갖고 정치인들을 매수를 했고 언론을 매수했고 그렇게 해갖고 미국 내에서 스파이 공작을 해갖고 미국의 수많은 정치인들을 사회주의자로 공산주의자로 만들어버렸고 언론을 공산화시켰어요. 거기에 성공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참부모님으로부터 1980년부터 뒤집어진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시키면서 뒤집어졌고 워싱턴 타임을 통해서 SDI 정책을 레이건 대통령이 수락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보수 정책을 서면서 미국 내부가 공산화되려고 하는 그 위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민주주의로 선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참부모님에 의해서 승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외부로 니카라과라고 하는 나라, 전 세계 쿠바도 공산화가 됐죠. 니카라과라고 하는 나라를 친공산주의 세력으로 만들고 그리고 5년 이내에 멕시코까지 공산화시켜서 미국을 외부에서부터 공격해서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 작전이 내부의 공격, 외부의 공격이 모두가 다 누구에 의해서? 참부모님과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모두가 다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 고르바초프가 문선명 총재를 참부모님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련으로 들어가잖아요. 90년대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1970년대부터 저 유럽에서 우리 젊은 선교사들을 교육을 시켜갖고 원리 교육을 시키고 성공 교육을 시켜서 공산 시야에 침투를 시킵니다. 공산 그 주의 국가에 들어가서 지하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공산주의의 그 사상에 대응하는 성공 사상을 원리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었죠. 그리고 87년도에 고르바초프와 김일성이가 합작을 해서 누가 적군파, 일본의 적군파 25명을 파송했던 기쿠무라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아실 겁니다. 이게 우연찮게 경찰이 그냥 지나가는 차를 검문하다가 걸려서 이 사건이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의 목숨을 몇 번씩이나 구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88년도에는 고르바초프가 미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참 부모님께서 무산시켜버려요. 원수 중에 원수죠. 고르바초프의 원수 중에 원수가 참 부모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90년도에 소련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느냐? 전직 쿠바, 예멘 이런 공산주의 계열의 대통령을 7명이나 대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현직 국가수반을 40명을 대동하고 그 다음에 60개 나라의 언론, 정치, 학자 등 600여 명을 대동하고 참부모님께서 고르바초프의 초청장을 받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입성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한국에 외국의 수반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호를 책임져야 되죠. 만약에 한국에서 암살 사건이 벌어지면 모든 책임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그와 마찬가지로 전현직 수반 40명이 소련 모스크바에 가서 암살을 당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러시아, 소련에 있는 겁니다. 그죠? 경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탄 차량을 다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련을 다 뒤지고 그 소련에서 구할 수 있는 그 경호 차량을 다 구해도 40대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문선명 한학자 총재 내만 현직 대통령에 상응하는 그 호위 차량을 붙이고 나머지 40명의 전현직 수반은 대형 버스에 태우고 이동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한 사건만을 봐도 문선명 한학자 참부모님이 전현직 대통령 수상
40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누가? 전 세계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고르바초프가 인정을 한 사실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들어갔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지만 시진핑 시절에 우리가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전부 다 쫓겨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원리강론 524쪽에 뭐라고 나가 있느냐? 셋째로 주권 복귀의 완성적인 기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3차 대전이 있어야 한다. 하늘편에서 제3차 대전에 승리함으로써 공산주의 세계를 괴멸을 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여 천주주의의 이상세계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원리강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삭제하면 중국에서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다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1990년 4월 11일 날 소련 고르바초프 당서기장과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참부모님께서 가서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어라. 공산주의 종주국에 가서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을 거지 새끼로 만든 레닌의 동상이 왜 지금도 크렘린 광장 앞에 서 있느냐? 모스크바 광장에 서 있느냐? 레닌의 동상을 허물어라. 개방개혁을 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젊은이들을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교육하겠다. 그랬더니 고르바초프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런데 거짓말처럼 69년 만에 레닌의 동상이 소련만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그 위성 국가들에서도 다 레닌의 동상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으로 불러다가 소련에서도 원리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 시위가 벌어졌죠. 이때 누가 막았습니까? 참부모님에 의해 원리 교육을 받았던 소련의 대학생들, 엘리트 대학생들이 탱크 앞을 막고 들어 누웠습니다. 그 중에서 5명이 죽어나갔어요. 그 5명 중에 3명이 참부모님에게 미국으로 초청받아서 원리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탱크 앞을 가로막았던 그 청년들은 누구냐? 바로 공산주의 쿠데타를 일으켰던,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부모들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공산주의자 하더라도 차마 자기 자식을 깔아뭉개면서 죽여가면서까지 공산주의로 돌아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참부모님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공산당 서기장직을 사퇴하고 활동을 정지하고 신연방 조약을 발표를 하고 선거를 치러서 고르바초프가 사임하면서 69년 만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가 됩니다.
В силу сложившейся ситуации с образование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я прекращаю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СССР. 예,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워싱턴 타임 10주년, 25주년을 기념해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번 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때 우리는 함께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작수했습니다. 그리고 냉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고 이 진리를 전해준 이는 바로 워싱턴 타임과 문선명 한학자 총재입니다. 부시도 워싱턴 타임즈는 냉전 종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증거를 했고,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도 어려운 때 언론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워싱턴 타임은 그 역할을 실천했다라고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2명,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영국의 수상이 증거를 하고 있다면 분명한 사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잘 모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언론공정평가위원회 리더 어바인이라고 하는 회장이 정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만일 냉전의 절정기에 워싱턴 타임즈가 없었더라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내 몸에 소름이 돋는다. 왜 이 사람은 소름이 돋는다고 했을까요? 만일 레이건 대통령이 카터에게 패하였더라면, 만일 문선명 선생께서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만일 워싱턴 타임즈가 SDI를 강력히 지지하지 않았더라면 도대체 이 세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세계 적화가 이루어졌거나 인류가 핵전쟁으로 멸망하고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문선명 한학자 선생께서는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세계를 구출하신 것이다. 맞습니까?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그냥 어떤 이론적으로 아니면 섭리적으로 계시적으로만 인류의 메시아요 구세주요 참부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업적 가운데에서도 전 세계가 핵전쟁으로 멸망할 수 있는 그 위기에서 세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화가 되는 세계 적화가 되는 그러한 위기에서 이 세계 80억 인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요 메시아요 참부모님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언론들이, 위정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 세계를 대표하는 미국과 영국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다들 아는 내용이죠. 고르바초프가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참부모님을 찾아왔죠. 한남동에. 그때 참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비록 소련의 대통령직은 내놓았지만 진정한 평화의 대통령이자 세계의 대통령이 되었고 당신이야말로 평화의 영웅이며 러시아 역사의 길이 남을 이름은 마르크스도 레닌도 스탈린도 아닌 오직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신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이 고르바초프가 참 저는 아쉽습니다. 이 고르바초프가요, 러시아에서 인정 못 받습니다. 왜? 러시아를 이렇게 못 사는 권력이 떨어진 그런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 못 받아요, 그 나라에서. 그런 그가 작년에 성화를 했어요. 작년에. 근데 참 죄송합니다. 우리 가정연합에서 고르바초프를 공식적으로 성화식을 안 치러줬어요.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르바초프를 그때 당진교회 성전에서 이 조명을 마련해 놓고 헌화를 하면서 조문은 해드렸습니다만 공식적인 성화식을 못했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이 말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본격적인 것은 1975년 2월 12일 날 미국에서 전 세계 127개 나라의 세계 선교사를 파송을 할 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이렇게 3명씩을 짝지어 줘가지고 전 세계 127개 나라의 세계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 치하에 들어가서 무슨 작전을 펼쳤느냐 하면 바로 이 나비작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비작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그 나비작전에 투입되었던 우리의 젊은이들이, 통일가의 젊은이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사냥을 당했습니다. 숲속에서 도망치면서 사람 사냥을 당했어요. 그리고 계속 쫓아오는데 그 공산주의자들이 쫓아오는 것을 도망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붙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남편을 잃고 장애가 되고,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만이라도 이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해주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들을 영계에 가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그 영상을 미처 못 찾았는데 그 부모님께 올리는 영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 감옥에서 내일이 이제 사형을 당하는 날이었어요. 우리 이 선교사들이. 그래서 참부모님 앞에 편지를 씁니다. 참부모님, 저는 지금까지 통일교회 입교해서 참부모님의 얼굴을 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공산 치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다가 이렇게 감옥에 잡혀서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 날입니다. 저는 참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부모님을 알게 되었고 참부모님의 그 사상을 따라서 내가 지상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가 하고 하늘의 섭리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공산치하에서 30년, 40년 동안 고생을 해온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참부모님께서도 고르바초프하고도 만날 수 있었고 김일성이하고도 만날 수 있어서 그 공산주의 세력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냉전 시대의 끝자락인 1990년 4월 소련 모스크바에 들어가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그 이듬해 11월 평양에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난 것은 단순히 목숨을 건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내가 가야 할 숙명이었습니다. 라고 아버님 자서전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통일 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조국을 이 땅 위에 만든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투입할 때 그 결과가 올 것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성과 3장 영광의 은사 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비춰주는 영광의 광채 힘차게 소생하라 자유의 생명 이 강산 저골까지 깨어 일어나 소생의 그 광채를 기리변내리 소생의 그 광채를 길이 빛내리 불러서 찾으려는 영광의 존재 위대한 그 모습은 전주를 품고 깨어난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 모시리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 모시리 사망에서 깨어나 내 한 존재가 깨워준 그 자체의 품겨함길 때 영원한 그 사랑과 위로의 소리 길이 즐기며 영광 노리라 길이 즐기며 영광 노리라 영광에 안긴 것도 그의 은사요 사랑의 지혜함도 그의 은사니 높이가 떠높여서 갚으려 하나 부족함에
마어이 그 말이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그 말이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에 거론되시는 하늘 부모님, 성리아 없인 천진 참 부모님, 이 땅에 세 번째 구세주요 메시아요 참 부모로 현현하신 우리 사랑하는 천진 참 부모님, 진실로 그 업적과 그 사랑하심과 하늘을 해방석방시키고 예수님을 해방석방시키며 모든 인류를 사탄의 혈통에서 하늘 부모님의 혈통으로 이렇게 중생보활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 올려옵나이다. 또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 인류를 사탄 마귀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세주요 메시아여 참 부모인 것을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영국의 수상이, 미국의 언론기관들이 다 증거하고 있고 3만 4만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평화대사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미국에 건너가서 이 교육을 다 받았사옵나이다. 그러하옵기에 이제는 그 누구도 인류의 메시아요 구세주요 참부모인 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사오나 우리들이 부족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이러한 내용들을 참부모님의 업적을 칭송하고 자랑하지 못하였기에 아직까지 우리 인제 땅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충족하지 못하고 아직은 그의 도에 달하지 못하였기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하늘 앞에 천진 참부모님 앞에 죄송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새롭게 결의하고 다짐하고 맹세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이 지상생활 동안 반드시 이 인제 땅에 하늘의 섭리를 결코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굳은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발걸음 앞에 우리들의 장도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올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난주에는 저 영평에서 행복원리 세미나가 100여 명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참으로 귀한 내용이 진행되어졌사옵나이다. 이미 1차, 2차, 3차, 4차까지 그 접수 인원이 다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인제에서도 용평 행복원리 세미나에 많은 지도자들을 보내서 이 인제의 새로운 물결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 우리와 연결되어진 당신의 귀한 아들 홍경표 아들이, 최광일 아들이, 그리고 윤석호, 김현숙 가정이, 계명한 이복순 이 가정이, 그리고 김재돈 아들이, 그리고 최경수 아들이,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과 인연되어져서
행복 원리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연결되었던 수많은 평화대사님들, 그리고 그동안 남북통일운동 국민연영으로 서명을 했던 900여 명의 그 의인들이 이제는 하늘 부모님 앞으로 찾아와서 행복 원리 세미나를 듣고 그리고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영계에 가신 수많은 우리 선한 영들 가운데 영원한 청년이신 우리 김봉태 회장님 재림부활 역사하셔서 이 인제 땅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신 박보희 회장님이시여 지상재림부활하여 이 인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임진왜란 시절 1700명의 의병을 모아 저 왜구를 물리쳤던 조헌 의병장이시여 지상재림부활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500년 전부터 이 한반도에 큰 누란이 일어날 것을 알고 500년 동안 성병을 길러왔던 중부 옥천의 가산사의 영규 대사시여 이제 지상재림부활하여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하여 이 인제 땅을 위하여 지상재림부활 역사하여 주시올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후금이 쳐들어올 때 어머님의 고향인 안주 땅에서 후금을 물리치기 위해 몸을 불살랐던 남영 장군이시여 지상재림부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프랑스의 외방선교에서 조선으로 선교를 가면 2년 이내에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조선으로 참부모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냈던 그 중국에 머물러 있던 그 프랑스의 선교사들을 이 조선 땅으로 길을 안내하기 위하여 안내를 맡았던 김대건 신부님이시여 조선 최초의 신부님이신 김대건 신부님이시여 이 인제 땅에 대한민국 땅에 캐톨릭 인구를 기독교 인구를 하늘 부모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재림부활 역사하여 주시올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할 적에 우리 지상인들도 모두가 합심하여 영계와 함께 총동원되어 이 마지막 한때 참부모님과 함께 마지막 이 승리의 한날을 희망의 한날을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면서 이 모든 전체를 축복 중심가정 김철수 오노우의 미치고 가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축원드려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